또 질책 언니와 함께 우리 남성분들의 질을 체크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뭔가요? 오늘 생리. 지긋지긋해. 지긋해. 지긋지긋해. 근데 생리가 네. 생리를 하면 지긋지긋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생리량이 너무 많고 막 그럴 때는 아 선생님 저 정말 생리량이 싫어요. 뭐 자궁 드러내면 안 돼요. 막 생리통이 심해요. 막 그런데 네. 또 안 하면 걱정돼. 불안하고요. 차라리 하는 게 속이 편한데 안 하면 너무 불안하고 양도 불안하고 색도 불안하고 모든 게 다 불안하고 다 그렇거든요. 불안해요. 네. 그래서 병원에 보면 이제 생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오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저도 양이 많이 양이 많이 줄었어요? 네. 막 20대 막 고등학생 때 비해서 생리대 쓰는 양이 엄청 줄긴 했어요. 요즘 생리대가 더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어. 생리의 그래? 흡수를 더 잘하잖아.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의 발전. 어쨌든 네, 오늘 사연 사연자 한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연이 생리를 석 달째 안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4일 전쯤 시작해서 마음을 놨대요. 근데 양이 너무 작대요. 생리대 중형을 하루 종일 차고 있어도 괜찮을 정도고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군요. 조기 폐경인가요? 맞아요. 왜냐면은 미디어에서 뭐 네. 조기 폐경이라고 네. 최근에도 보면 어떤 모델이 어떤 배우가 제가 아는 동생은요, 같이 운동하는 친구인데 30대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벌써 폐경인 것 같다고. 그럼 이것도 벌써 이게 폐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살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네. 저 조기 폐경인 줄 알았어요. 조기 폐경이려 거의 조기 폐경일 뻔했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조기 폐경이라는 건 나이에 뭐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살을 많이 빼서 그렇게 생리를 몇 달 안 하는 건 네. 그냥 생리불순. 생리불순. 무월경 네, 그런 네. 거고 조금 지나고 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조기 폐경은 폐경이 일찍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폐경이 되는 보통 나이가 한 50대 정도에서 폐경이 되는데 네. 40 전에 폐경이 되면 10년이나 더 10년이나 앞당겨서 일찍. 폐경이 되면 지난번에 내 동생이랑 얘기하다가 네. 이제 내 동생도 40대인데 네. 이제 친구가 완전 베프가 생일 선물로 이제 홍삼 그런 걸 네. 선물해 준 거예요. 네. 그 미스 코리아 분이 선전하시는 뭐 화이락 그런 거를. 네. 아니 내 나이에 이런 걸 왜 먹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폐경이 되는 내 나이 되면 조기 폐경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나이에 폐경되면 그냥 폐경이야. 조기 폐경이 아니야. 그냥 때 돼서 되는 거야. 근데 이제 40 전에 폐경이 되면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기 폐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조기 폐경까지는 아니고 그냥 생리량이 줄어드는 거. 생리량이 줄어드는 거. 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막 저도 원래 막 대형을 차야 되는 날도 있고 밤에 막 새니까 막 거의 기저귀 차다시피 하고 막 맞아요. 이랬는데 어느 때는 그냥 라이너만 해도 될 정도로 양이 적을 때도 있거든요. 생리라는 거는 어쨌든 임신하려고 자궁 내막이 준비했다가 떨어지는 게 생리잖아요. 네. 우리가 생리량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정상적인 생리량이 한 80에서 100ml. 생각보다 안 많네요. 조그만 그 네. 요구르트병 있잖아. 그 하루에요? 이게 이제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네, 갖다 주는 네. 그런 요구르트 큰 거 비피더스 이런 거 말고 조그만 네. 요구르트 그 정도 양이거든요. 어. 그리고 좀 한 10ml에서 뭐 30ml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네. 되게 적은 거죠. 그걸 생리 기간 전체에 걸쳐서. 그러니까 원래도 생리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네요. 그럼 정말 기술이 좋아져서 제가 그럴 수 생리- 있죠. 생리량이 줄어드는 거는 대개는 일시적인 게 가장 많고요. 네. 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누가 날 괴롭히고 있어. 맞아요. 그런 스트레스 경우에서 받으면, 스트레스 네. 받아서 그렇게 줄어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바디 프로필 엄청 많이 찍잖아. 맞아요. 바프 진짜 많이 바프 찍어요. 많이 찍는데 네. 그거를 이제 서서히 건강하게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완전 급속하게 맞아요. 2개월 만에 칼로리를 완전히 제한하면서 그러면 네. 생리량이 많이 줄어들죠. 다이어트나 막 다이어트. 운동을 과하게 해도 그게 어쨌든 우리 몸에 이제 돌아가는 혈류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영양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뭐 간이라든지 네. 뭐 신장, 콩팥 그런 데 가야 되는데 사실 자궁과 난소는 우리 전체 몸에서 보면 생존에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순위가 뒤로 밀리는 순위가 거네. 밀렸지. 뒷순위로 네, 가니까 지금 칼로리를 제한해서 내가 지금 머리 돌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궁이랑 난소에 가서 생리까지 그건 못하는 거지. 못하겠다. 도저히 근데 못하겠다. 다이어트를 네. 확 해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내 그 몸무게가 약간 셋 포인트가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면 다시 또 생리를 정상적으로 해요.
계속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 써야 될 영양소들을 못 써서 다 보내놨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몸이 적응하면 머리도 살짝 나빠지나요, 이제? 머리는 괜찮아. 머리는 1순위야. 머리는 괜찮아. 아, 머리는 무조건 머리는 1순위. 괜찮아요. 네. 머리는 네. 별다른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양이 줄어든 거를 막 초음파나 이러는 걸로 원인을 확실하게 막 볼 수는 없죠. 진단을 네. 하는 거는 대개는 그냥 환자분이 제가 생리량이 줄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뭐 생리대를 뭐 가지고 오시오 뭐 이러는 건 아니니까 네. 재거나 뭐 그러는 건 아니니까 이제 네. 생리량이 줄었다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이제 한 달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이상 그렇게 해서 네. 줄어들면은 이제 대개는 오시고 그다음에 병원에 오시는 시기가 생리 끝나자마자 저 생리 이번에 너무 적어요. 그래서 오시거든요. 네. 그러면 초음파를 봐도 생리가 원래 생리 직후는 자궁 내막이 되게 얇아요. 우리 네. 아이라이너로 그려놓은 것처럼 한 줄 싹 이렇게 보이는 그 정도거든요. 원래가. 네. 근데 이게 생리량이 많았던 사람도 그렇게 되고 생리량이 적었던 사람도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는 볼 수는 없고 그때 오시면 대개는 한 3주 뒤에 그러니까 생리 직전에 다시 한번 나오세요. 그래서 자궁 내막이 이제 한 뭐 10mm 이상으로 잘 두껍게 자라나면 네. 자기가 생각하기엔 되게 양이 적은 거지만 사실 양에 별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안심시켜 드리고 이제 계속 그게 지속이 되고 뭐 3, 4주 정도 지나고 나서도 계속 얇으면 그때는 네. 뭐 피 검사, 뭐 호르몬 검사 그런 걸 하죠. 그 생리량이 줄어드는 원인을 네. 보면은 이제 아까 뭐 체중 변화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냥 때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 될 때가 돼서 그냥 때가 돼서. 줄어드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피임 방법 우리 전에 했었는데 네. 피임 약을 먹거나 네. 미레나를 끼거나 네. 임플라논을 하거나 그런 호르몬제 피임 방법을 쓰면 생량이 줄어요. 그런데 네. 그걸 아무리 설명을 뭐 시술할 때 물론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선생님 저 미레나 끼고 생량이 너무 줄었어요. 생리량 줄이려고 미레나 네, 넣으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너무 그랬구나. 그래도 너무 줄었는데 그거 껴서 그러신 거고요. 빼면은 다시 되고 그러니까 생량이 너무 많아서 빈혈이 있어서 그걸 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맞다. 아, 맞다. 그럼 생리량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막 너무 걱정을 하거나 막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게 더 나쁠 수도 네네. 있겠네요. 대개는 되게 일시적인 거니까 별 상관이 없고 이제 수술이 필요하거나 이제 그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되게 못 살 때 결핵이 많았거든요. 네. 뭐 폐결핵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장에도 결핵이 생겨요. 장애도요? 그러면 설사를 막 하고 이제 그렇게 어. 안 되는 거지. 그다음에 척추 뼈 사이 뭐 이런 데도 그 뼈에도 척추에도 결핵이 생기고 균이 여기저기 다 갈 수 가죠. 있구나. 균은 어디든지 가니까. 네. 그리고 자궁에도 결핵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자궁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고 네. 이제 그럴 때 생리량이 많이 줄어드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중절 수술을 너무 여러 번 하거나 중절 수술이나 아니면 자궁에 네. 이제 계속 무슨 혹이 생기거나 그래서 수술을 여러 번 하게 네. 되면은 그게 이제 자궁이 유착이 생겨요. 유착은 어. 뭐가 이제 들러붙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수술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거기가 이제 들러붙어서 충분히 이제 자궁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신을 원하거나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유착 방리하는 수술 뭐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시술도 있고 하는구나. 뭐 먹는 약 중에서 뭐 피임약 말고도 뭐 일부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 뭐 우울증 약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모든 약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중에서 일부도 생리량이 좀 줄어들기도 해요. 뭐 아예 무혈경이 오기도 하고 생리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약들 드시고 있다고 이렇게 써주면은 요런 약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검사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하면 네. 그래요 선생님 생리할 거면 저 이거 약 당장 끊어야겠네요 그러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우울증 약 같은 경우는 그냥 임의대로 끊으시면 또 우울증이 갑자기 악화되니까 네. 생리 안 하는 거는 뭐 다음에 좋아지면 하면 되지. 네. 어. 오히려 걱정거리가 사라지면 편하잖아요. 그냥 맞아요. 양이 줄어들면 확실히. 근데 생리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뭐 내 몸에 뭐 노폐물이 그게 뭐 생리가 꼭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내 몸 안에 계속 쌓여 있을까봐. 맞아요. 그런 얘기 이게 많이 안 하셨어요. 나가고 이게 맞아요, 자궁에 맞아요. 이게 계속 피가 고여 있을까봐 생각을 맞아요. 하시는데 안 두꺼워지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생리량이 줄어들고 그러는 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죽은 피가 내 몸에 쌓여서 고여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내 몸에 죽은 피 없다. 죽은 피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기 폐경은 드물어요. 드물어요. 그래서 1%, 한 100명당 1명. 그러면 무월경을 40대 이상에서 봤을 때 100명당 1명. 한 명. 30대에서는 1000명당 1명. 1000명당 한 명 정도. 그러니까 되게 드문 거죠. 그게 흔하지 않아요. 무월경이랑 구분이 돼요?
무월경은 한 네. 뭐 3개월 정도 이상 생리를 안 하는 거고, 뭐 호르몬 검사했을 때 뭐 괜찮아요. 근데 네. 이제 조기 폐경은 호르몬 검사를 하면 바로 이제 나오는구나. 폐경 호르몬 네. 수치가 확 높아져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다른 거고, 대개 이제 생리량이 줄어든 거는 다시 회복이 되는 건 일시적이고 회복이 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오늘 한 걸 한번 질책 언니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내가 양이 줄어서 걱정이 되면 생리 끝나고 올 게 아니라 그때도 이제 와야지. 근데 걱정될 때 빨리 와야 돼. 그때 빨리 와라. 일단 와. 일단 와라. 일단 오고 너무 혼자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오히려 더 안 좋다. 생리량이 줄어드는 거는 대부분 일시적인 겁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달 생리를 기다려 보세요. 네, 기다려 보세요. 안녕. 저 누가 뭐 얘기를 하는데요? 너도 인사하자.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되게 남자지? 라이언 남자일걸요? 안녕. 남자 맞지? 남자 맞아. 네, 그럴 거예요.